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정말로 촛불로 정권을 잡은 좌파의 본색이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일이 1917년 1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 11.29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나이가 62입니다. 참 요즘 나이로 보면은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만 생일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김재규에 의해서 총탄에 살해된 그런 비운의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올해가 2017년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촛불로 정권을 잡은 좌파 세력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가 또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일이죠.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 미 2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콘서트가 그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연예인들을 좌파 세력이 집중 겨냥해 가지고 그 반대로 무산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팔고 있는 좌파 세력에 의한 반대. 실상을 들여다보면 주한미군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라면 목숨을 걸다시피 머리띠 두르고 확성기 갖다 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반대하고 나서는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시민 세력들이 또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사태와 겹쳐서 올해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참 기념식다운 기념식 하나 열리지 못하고 있는 참 비참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안에서는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 기념식이 이런저런 계기로 아주 화려하고도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식이 탄신 100주년 기념식이 볼셰비키 혁명, 소련의 공산화를
가져온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보다도 국민들이 더 밋밋하게 보내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여러분은 분노하지 않고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시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생가를 방문할 관광객들이 당연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기념품의 일환으로 우표 제작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우정사업본부의 승인까지 얻은 우표 제작을 구미시에 있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 이런 단체들,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문재인 공학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광화문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기획하고 주도했던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 그리고 반미 기독교 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 명분이라고 내세우는 것 참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구미시 시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독재자를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사업이라고 전 국민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까?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런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구미시 시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구미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독재자를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사업이라고 전 국민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침소봉대한 게 바로 좌파 세력입니다. 도대체 구미시와 전국에서 좌파 세력을 제외하고 어느 국민이 트집을 잡는다는 것인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그렇게 설치다가 보수우파 정권 9년 동안 절치부심해오더니 이제 정권 다시 잡았다. 우리들 세상이 왔다. 이렇게 착각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 때 무려 9,000명이 넘는 병사가 목숨을 바친 의정부 주재 미 2사단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그토록 헌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몇 미군 병사 사고나 범죄들을 일일이 다시 끄집어내서 무슨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왜 효순 미선양 사건을 앞두고 그런 행사를 치르느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을 잡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좌파들은 평택 이전을 앞두고 치러지는 콘서트에 출연하기로 약속한 연예인들을 집중 겨냥해서 문자 폭탄을 퍼붓고 악플을 쏘아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으로 결국 콘서트를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것이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니 뭐니 전 국민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니 어쩌니 하면서 좌파 특유의 과대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상적 국민이라면 그의 생가가 있는 구미시의 문화 관광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이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 우표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그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사서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나 어딜 가봐도 어떠한 그 관광 상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사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의 관광 일종의 상품인 것을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라고 침소봉대하는 좌파 세력, 한마디로 형편없이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미시가 지난 4월 8일 기념 우표 발행을 신청해서 오는 9월 15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일 한 2달 전에 60만 장을 발행하기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좌파 세력은 정권을 잡자마자 이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 동의 없이 구미시의 일방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는 방식과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2기가 들어오고 나머지 4기가 순차적으로 들어온 것인데도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다.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요란을 떨더니 그것이 좀 자신들이 봐도 이상했던지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 절차가 없었다고 발목을 잡아서 지연 작전으로 사드 배치를 무산시켜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기고만장인 것입니다. 좌파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반대 명분은 전직 대통령이 태어난 날을 맞아서 우표를 발행한 것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11명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묻느냐? 어떤 세력에게 묻느냐? 주한미군이라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선동하거나 반대하면서도 오직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지원하는 이들 세력, 그런 세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건축물들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김대중 무슨 하는 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몇 개씩이나 세워놓은 것은 미화이고 우상화가 아니라는 것인지, 과연 좌파 세력이 뭐라고 답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운운하는 건축물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수십 개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중이 박정희보다 치적이 뭐가 월등해서
그렇게 많은 건축물을 국민 세금으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DJ는 이미 생전에 김대중 도서관을 만들어서 연세대 이름으로 자신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고, 역시 자신의 생전에 고향인 목포에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하는 식으로 건축물을 수두룩하게 세워놓았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건물만 세워놓았지 마땅한 행사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무슨 세일을 하는 자판으로 가득 찬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 유지비에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기념 우표도 찍었습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기념 우표도 찍었습니다. 그때 보수 우파 세력이 반대했습니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마라톤 대회까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김대중 기념 운운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상화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와 우상화는 그들 세력의 재집권으로 지금 문재인 공화국의 출범으로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 남쪽 땅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웃지 못할 촌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역이라는 이름의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제대로 된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저 멀리 강원도 고성 화진포에 가면 군대 벙커만한 외딴 집에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만약 박정희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는 상암동 인근에 박정희 기념관도 아닙니다. 사실은 도서관입니다. 그 상암동 인근에 만약 박정희 기념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나 독재자에 대한 우상환이 어쩌니 미환이 하면서 역 간판부터 떼어내고도 남을 좌파 세력들입니다.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 살았던 이화장 인근의 지하철역에 이승만 대통령 무슨 역이라는 간판을 만약에 달아 놓는다면 대한민국의 좌파 반미 존북 세력들은 그 역 간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가 산업화한 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미국이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계된 것만 나오면 길을 쓰고 반대하는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대한민국 하늘을 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너무 고달프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2011년 11월 1일 제가 일하던 문화일보의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설에서 이렇게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남겨놓았습니다. 길지만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기치는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융성한 개화기의 본격 개막을 예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할 당시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몇 달러였는지 기억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89달러. 89달러로 당시 유엔이 국가로 인정한 125개 국 중 125개 나라 중 101번째 최빈국 그룹에 속했고 북한은 세계 49번째 중간국가 그룹에 포함됐다. 저는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이 같은 남북 격차가 마침내 1974년 대한민국 우위로 뒤바뀌면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급격히 종말을 향해 달려갔다. 이 어찌 놀라운 격변이 아닐 수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는 과오가 그의 산업화 업적을 뒤엎을 수 없는 이유를 객관적 사료가 입증한다. 역사는 현재의 시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설령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은 결코 저평가될 수 없다. 산업화 기반의 공고화가 그 후 1987년 민주화 체제의 맹화가 됐다는 엄연한 사실을 역사적 과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불러온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토대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기치로 내건 건국 세대의 결단, 세계 최고의 성공적 동맹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동맹,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압축된 기간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점에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이론 없이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제가 6년 전에 쓴 사설입니다. 정권을 잡은 좌파 반미 세력의 기고만장이 과연 문재인 공화국의 출범을 계기로 또다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의 각성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막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발행을 반대하는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지금까지 문재인 공화국의 핵심 요직을 무려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공화국은 또다시 좌파 시민단체 정권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하게 넌더리를 치게 했던 좌파 반미 시민단체들의 칼춤, 그 칼춤을 또 봐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제가 참석해서 연설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에서 지금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 윤창중의 시국관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